A, B, C, D가 선물을 갖고 왔는데 갖고 온 사람이 자기 거 갖고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걸 준비해서 갖고 갈 거래. 답은 몇 가지? 4명이니까 9가지. 15번 봐봐. 1, 2, 3, 4를 나열할 건데 A1에는 1이 오지 말고 A2에는 2가 오지 말고 A3에는 3이 오지 말고 A4에는 4가 오지 말란 소리야. 왜일까? 걔가 뭐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0이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 2, 3, 4가 절대 A1, A2, A3, A4 자리에 자기 자리에 가면 안 돼. 그럼 몇 가지? 답은 2번. 16번. 5명의 학생이 모자를 걸어놨는데 5명이 모두 다 남의 거 갖고 가야 된대. 44.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란 순열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암기입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합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곱의 법칙인데 곱의 법칙 중에서는 한번 문제를 바로 풀려볼게. 21번 한 번만 풀어봐봐. 21번. 요게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21번입니다. 아니에요. 많긴 많죠. 답은 크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고민하는 것을 그냥 숫자로 표현하면 돼. 자, 가볼게.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첫 번째 무슨 고민을 할 거냐면 지금 위에 이파리가 3개거든요. 그럼 저 3개 중에 뭐부터 그릴지를 먼저 고민할 거야. 그래서 얘를 만약에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1, 2, 3 순서대로 그릴까? 2, 1, 3 순으로 그릴까? 3, 1, 2 순으로 그릴까? 고민이 될 거야. 그럼 우선 어느 이파리부터 먼저 순서대로 그릴지를 고민할 거지. 그게 몇 가지일까? 아니지.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몇 가지? 6가지야. 그리고 나는 1, 2, 3 순서대로 그리기로 했어, 이제. 근데 또 그리려고 하니까 또 고민돼. 무슨 고민이 돼? 요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릴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릴까가 또 고민돼. 그러면 하나의 이파리당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 2가지. 그래서 첫 번째 이파리, 두 번째 이파리, 세 번째 이파리.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럼 12 곱하기 4니까 뭐 나와? 48. 그러면 벌써 이 위에를 그리는 데만 48가지의 경우가 나올 거야. 그러면 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어? 1가지. 그럼 다시 또 여기서도 몇 가지가 나와? 48가지가 나오겠지. 근데 나는 이 이파리 위에 거 따로 밑에 거 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위아래를 다시 다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되겠네. 그럼 끝자리가 4로 끝나면 돼요.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를 고민하는 걸 숫자로 표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형 6번 한번 가볼까요? 항의 개수래요. 항의 개수. 근데 이 항의 개수는요, 애들이 무조건 틀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잘 봐. 여러분들, 우리가 A 플러스 B랑 X 더하기 Y를 한번 전개해 볼게. 근데 전개할 때 그 전개하는 원리가 둘 중에 하나 뽑고 둘 중에 하나 뽑아서 곱한 걸 쓸 거야. 예를 들어서 나 A 뽑았어. 여기 X 뽑았어. 그럼 AX가 나오고요. 여기 A 뽑았어. 여기 Y 뽑았어. 그럼 AY 나오고 BX 나오고 BY 나올 거야. 근데 이걸 쓰고 보니까 내가 결국엔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그럼 곱해서 얘는 4가지네.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항이 4가지가 나온 거야. 아,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부터 어떤 항 2개를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항의 전체 개수는 두 항의 개수를 곱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야. 왜 그러냐? 잘 보세요. 내가 첫 번째 말 되는 것부터 먼저 써볼게. 얘 자 전개하면 몇 개 항이 나올 것 같아요? 몇 개 항? 6개 항 나와요. 왜? 여기서 몇 개? 2개. 여기서 몇 개? 3개.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얘는 진짜 6개가 나와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선생님, 만약에 제가요 요렇게 전개하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거야. 그러면 요걸 풀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 얘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가 2개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 뭐냐면 2개 곱하기 2개 곱하기 3개 해서 12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실제로 전개하면 12개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a 플러스 b를 실제로 완전 제곱식을 전개해보면 이렇게 쓰진 않아요. 왜죠? 우리가 a, b와 b, a는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동류항. 같을 동자에 종류자 써서 종류가 같은 항이어서 동류항이라고 쓴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동류항은 그래서 몇 가지로 그냥 줄여버리죠? 한 가지로. 그래서 얘는 한 개가 돼요. 그러면 실제로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식은 항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요. 그래서 얘가 3개에다가 3개를 곱해서 정확한 항의 개수는 9개가 나오더라 라는 거지. 왜? 이 12개는 동류항이 다 다른 걸로 보인 거거든. 근데 그럼 제가 이런 것들을 무조건 전개해서 할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암기할 건 3개밖에 없어요. 1번 완전 제곱식. 이거 3개. 혹시 이거 머릿속에서 암산 가능하세요? x 플러스 y 세제곱 몇 개일까요? 4개. 그리고 이것도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 몇 개? 7개요? 6개. 요거 아시면 돼요. 왜냐면 딱 봐도 얘들아 뻔하지 않아? x 플러스 y의 제곱은 2개 곱하기 2개에서 4개로 푸는 애도 있을 거고 x 플러스 y의 3승은 2개 곱해서 8개 나오는 학생이 있을 거고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3개 곱해서 9개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요 세 세트는요 그냥 미안하지만 암기입니다. 그리고 암기 안 해도 알잖아. 솔직히 말해서 당장 머릿속에 생각 안 나면 전개해봐도 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암기해서 항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23번 5초 컷으로 한번 풀어볼까? a-b의 3승 항의 개수 몇 개 나와요? 4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전체 제곱은 항의 개수 몇 개 나와요? 그럼 답은? 그치, 6, 4, 24.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7번부터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요. 7번에 별표 치세요. 여기부터는요, 정말 잔실수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잔실수가 많은 건데, 여기 잔실수가 왜 발생하냐면, 조금 급하게 푸는 애들이 있죠. 문제 제대로 안 읽고, 나 이거 풀어봤어 라는 마음으로 되게 가볍게 문제 푸는 친구들이 요 유형을 제일 많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잘 봐. 내가 예를 들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근데 내 말투 혹시 기억나세요? 방금 말한 세 자리 자연수예요. 그럼 물어볼게. 세 자리 자연수는 각 자리수가 자연수예요? 아니면 세 개의 숫자를 나열했을 때가 자연수예요? 나열했을 때가 자연수예요. 그래서 세 자리 자연수는 이 각 자리수에는 자연수뿐만 아니라 0을 써도 돼요. 근데 세 자연수 갖다 만든 세 자리 정수라고 나왔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다시 한 번 더. 세 자리 자연수. 세 자연수로 만든 세 자리 정수. 차이점이 보이셔야 돼요. 세 자리 자연수는요, 만들고 났더니 자연수지 각 자리수에는 0부터 9까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 됩니다. 201 됩니다. 각 자리수에 0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 자연수로 만든 세 자리 정수예요. 그럼 자연수 갖다만 만들 거니까 누구는 갑자기 빠져야 돼요? 0이 제외돼야 돼요. 그래서 즉 1부터 9까지만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즉 110 이딴 건 나올 수가 없어요. 111, 115, 121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만 뭐 200, 201, 505 이런 숫자들을 만들 수 없다.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세 자리 자연수인지 세 자리 자연수로 만든 세 자리 정수인지를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분명히 보기에 넣어 놓을 거예요. 세 자리 자연수인데 0 빼고 1부터 9로 만들어서 나오는 그 답. 반대로 세 자리 자연수로 만든 정수라 그랬는데 0부터 9까지를 이용해서 만든 세 자리 자연수, 정수. 무조건 학교 보기에 나올 거니까 꼭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럼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27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27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경순조니까 많이 와서 문제 질문하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완아 알았지? 중간 점수 떠올려. (100부터 500) 사이라고 합니다. 이게 푸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같이 가볼게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 무슨 수래요? 홀수래요. 그럼 무조건 맨 끝자리는 뭐가 와야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각 자릿수가 모두 어떻대요? 그러면 고등학생의 99.9%는 어떻게 푸냐면 1번 100의 자리가 1이라면, 100의 자리가 2라면, 100의 자리가 3이라면 이렇게 풀어요. 이게 대부분 이렇게 풉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 자, 홀수 와야 된대, 영경아. 그럼 여기 우리 100부터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자연수예요, 아니면 정수예요? 0을 포함한 양의 정수가 올 수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 0부터 9까지 중에서 홀수는 몇 개예요? 5개. 그 중에 벌써 1을 썼거든요? 그럼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요? 4개.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3이 왔다 칠게요. 그럼 물어볼게. 여기에는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냐는 거야. 여기는 0부터 9까지 10개 중에서 앞에 사용한 1, 맨 끝에 사용한 하나, 그럼 2개만 빼면 돼요. 몇 개 쓸 수 있죠? 8개. 여긴 8개가 올 수 있어요. 그럼 둘이 곱해서 이렇게 쓴 홀수는 몇 개 나온다? 32개 나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 두 번째 가볼게. 맨 앞이 벌써 짝수가 썼네요. 여러분, 여기 짝수 쓰면 맨 뒤에 홀수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몇 개 올 수 있어? 5개. 1이 왔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는 0부터 9까지 올 수 있어서 10개였는데 여기 하나 썼고 여기 하나 썼으니까 몇 개? 8개. 그럼 곱해서 몇 개? 40개. 그럼 얘들아, 이건 경우의 수가 반복될 거야. 얘는 32개. 왜? 맨 앞에 홀수 썼으니까. 얘는 아마 40개겠지. 그래서 72 더하기 72에서 144. 답이 있나요, 보기에?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이게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요. 뭐? 어디가 이해한가? 번호. 8개?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부터 몇까지 올 수 있어요? 0부터 9까지 10개가 올 수 있었어. 그치? 홀수 짝수는 끝에만 홀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앞에 1 썼고 맨 뒤에 홀수 하나 3 썼잖아. 그럼 10개에서 2개 썼으니까 8개만 올 수 있는 거지. 이게 보통 고등학생이 푸는 방법이고요. 여러분,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풀이 알려드릴게요. 자, 물어볼게. 지금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맨 끝자리가 홀수면 맨 앞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보여.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도 풀어도 되냐면 맨 앞이 짝수라면, 그리고 맨 뒤가 홀수라면, 반대로 여기가 맨 앞이 홀수고 맨 뒤도 홀수라면, 이렇게 나눠서 풀어도 또 답이 빨리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맨 앞에 짝수 몇 개 올 수 있어요. 근데 100보단 크고 500보단 작아야 돼. 그럼 짝수 뭐 아니면 뭐밖에 못 와요? 2 아니면 4밖에 안 와요. 그래서 여긴 두 가지. 이 뒤에는 홀수 1, 3, 5, 7, 9 5개 올 수니까 5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근데 여기 앞에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는 아까도 말했지만 0부터 9까지 10개 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 짝수 하나 여기서 홀수 썼으니까 몇 개 쓸 수 있어요? 8개 쓸 수 있나요? 그럼 여긴 8개라고 쓸 수 있겠어요. 이해 가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 몇 개 나와요? 80개? 자, 얘 가볼게. 맨 앞에 홀수 뭐 올 수 있죠? 1, 3, 5 안 돼요. 5가 들어가면 500보다 커지거든요. 그럼 얘도 2개야. 근데 조심하세요. 여기는요. 여기는 1, 3, 5, 7, 9 올 수 있었는데 이 앞에 홀수 하나 썼어요. 그럼 하나 지으면 4개죠. 요 가운데 몇 개 올 수 있어요? 8개 올 수 있겠죠. 여기는. 여기 가운데는 무조건 그냥 앞에 뒤에 하나씩 쓴 것만 빼면 되잖아. 그럼 곱하면 뭐가 나와요? 64인가요? 그럼 둘이 더하면 뭐 나오죠? 144. 똑같이 5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풀이를 선택한 친구들은요. 앞으로 만약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요 방법이 더 많이 쓰일 거니까 알아두시는 거 좋아요. 요게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 방법이 진짜 좋아요. 이 방법이 훨씬 빠르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유형 8번 한번 가볼게요. 유형 8번은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도로망은 여기 있는 친구 한 번만 개념 설명드리면 틀리는 친구 없는데 여기도 실수가 많은 이유는 뻔합니다. 왜일까요? 제발 암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우의 수 제가 오늘 엄마들한테도 보낼 거지만 문자로 데일리 리포트 할 때 선생님이 항상 그 단원에 대한 특성을 보내잖아. 경순조는요. 답을 맹신하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예를 들어서 혜승이도 풀었는데 120이 나왔고 재유라는 학생도 똑같이 그 문제를 풀었는데 120이 나왔어. 그래서 둘 다 맞았어.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얘가 푸는 과정을 보면 얘는 마지막에 2 곱하기 60해서 120이 나온 건데 다른 친구는 2 곱하기 3 곱하기 20해서 120이 나온 걸 수도 있어. 무슨 뜻이냐면 경순조는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120이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틀렸던 거야. 이건 지 멋대로 생각해서 그냥 2 곱하기 60해서 120이 나온 거고 이 친구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네. 그럴 땐 세 세트가 나와. 그리고 어떤 걸 막 따져봤더니 총합이 20이 나왔어. 그렇게 해서 120이 나온 거거든. 근데 그러면 왜 답보다 경순조는 과정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경순조는 좀 신기하게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2 곱하고 3 곱해서 20 곱해서 120이 나왔잖아. 근데 요 2를 구하는 과정이 다른 문제에서 또 쓰여요. 이 3을 구하는 과정이 다른 문제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다른 문제 풀 때 얘들아 숫자도 엄밀히 따지면 뭐로 바꿨을 수도 있어? 사람으로 바꿨을 수도 있어. 왜냐면 숫자도 다 다르잖아. 사람도 외모가 다 다르거든. 그럼 이거 사람 문제로 바꿔도 돼. 순열 가면요. 자릿수 문제를 사람으로 바꿔서 풀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조합으로 가면 숫자를 뭐로 바꾸는지 아세요? 선물로 바꿔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사람으로 바꿨냐 선물로 바꿨냐 근데 결국 풀이는 똑같거든요. 근데 애들이 순열은 되게 뭔가 멋있게 P를 써서 풀어야 될 것 같고 조합은 뭔가 C를 멋있게 써서 풀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경순조 쪽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나오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도로망은요 제발 부탁인데 암산 좀 하지 마시고요. 내가 A에서 C를 갈 거야. 그럼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발 먼저 쓰세요. 암산 좀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29번 한번 풀어볼게. 여러분 29번에 보면 내가 A에서 B를 갈 거예요. 자, 물어볼게. A에서 B 갈 때 중간에 원형 모양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 갈 수 있는 길은 몇 개? 3개. 두 번째 원 모양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5가지. 마지막 원 모양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 7가지가 나오죠. 그럼 결국 3가지, 5가지, 7가지 곱하면 정답이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길 찾기는 근데 29번은 잘 안 나오고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 예를 들어서 너네 31번 푼다고 생각해봐. 31번 시작. 학교 시험은 31번이 늘 나와요.
31번 푸세요. 딴짓하고 있었잖아요. 31번 푸세요. 경우의 수 쓰자 그랬어. 경우의 수. 자, 같이 가볼게. 영경아, 너가 A에서 어디까지 갈 거야? 가려면 어떤 길을 가면 돼? 첫 번째. 어디서? 어디로 가? B. 그럼 어디로 가? 첫 번째. 두 번째. A에서 C. 그 다음 어디로 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만 갈 필요 없대. 가운데 길을 만들어 줄 거래. 그럼 조금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A에서 B 갔다가 C 갔다가 D를 갈 수도 있고, 네 번째는 A에서 C 갔다가 B 갔다가 D를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요 가운데는 길을 아직 생성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길을 몇 개 더 만들어 줄 거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럼 영경이가 시작할게. A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 B에서 D 가는 거. 그럼 몇 가지 나와? A에서 C 가는 거 몇 가지? C에서 D 가는 거. 그럼 몇 가지 나와? 그럼 얘네 둘만 더해도 12가지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이걸 다 더하면 몇 가지가 나온대? 142가지나 된대. 그러면 영경아, 얘가 벌써 12가지니까 요거 합친 건 몇 가지가 나와야 돼? 130 아닐까요? 자, 시작해 볼게. A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 B에서 C 가는 거 알아 몰라? 그럼 X. C에서 D 가는 거. 그럼 여긴 4X가 나오고, A에서 C 가는 거 3가지, C에서 B는 X, B에서 D는 3가지. 그럼 몇 X? 9X 나와. 맞지?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벌써 13X인데 그게 몇 가지 나와야 돼? 130가지. 그럼 요 가운데 더 추가적으로 생성해야 되는 다리는 몇 개? 10개나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답은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길 찾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요런 순서상을 암산하지 않고 차근차근 푸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진도일 거예요. 유형 9번이. 10번이랑. 11번도 있네요. 12번도 있네요. 아니야, 금방 끝나. 오늘은 추가 프린트 안 할 거야. 그냥 요것만 풀면 끝이야. 자, 집중하세요. 저 후다닥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약수의 개수 모르는 친구들은 없어. 자, 물어볼게. 레윤아, 6의 약수 몇 개야? 틀렸고. 영경아, 6의 약수. 틀렸고. 미루아, 6의 약수. 틀렸고. 지환아, 6의 약수. 8개라고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중학교 때까지는 6의 약수하면 1, 2, 3, 6, 4개라고 많이 하셨는데 고1부터는 약수라고 하면 양의 약수, 음의 약수 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수라고 하면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6의 약수라는 것은 결국 뭐냐? 1, 2, 3, 6도 있지만 마 1, 마 2, 마 3, 마 6도 있어서 답은 8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절대 약수란 말만 안 쓸 거예요. 다 문제 보실래요? 옆에 문제 보시면 33, 34, 35 모두 다 양의 약수라고 써놨어요. 왜? 우리 귀찮으니까 양수 쪽만 따지자라고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의 약수는 여러분들이 원래 구하듯이 이제 개수를 말하면 되는데 저걸 다 써볼 거냐? 그건 아니고 약수라는 게 결국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약수 탄생하는 원리가 뭐예요? 약수 탄생하는 원리. 1을 만들고 싶으면 2를 안 뽑고 3도 안 뽑고, 왜? 지구상에서 0의 0승을 제외하고는 다 모조리 1이거든. 그래서 1 곱하기 1에서 1이 나오는 거야.
선생님, 저는 2를 만들고 싶어요. 2는 한 장 뽑고 3은 안 뽑고. 그럼 2가 나와요. 3을 만들고 싶어요. 2는 안 뽑고 3은 한 장만 뽑으시면 되고요. 6을 만들고 싶으면 2도 한 장, 3도 한 장 뽑으면 6이 나와요. 그럼 지금 6의 약수를 만들려면 2와 3을 안 뽑거나 한 장만 뽑거나 안 뽑거나 한 장만 뽑거나 결국 몇 가지씩 존재해요? 두 가지씩 존재해서 결국 6의 약수의 개수는 두 가지 해서 네 가지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럼 제가 이거를 다 이런 경우의 수를 써봐야 되나요? 아니지. 내가 2를 가진 건 한 장밖에 없었는데 안 뽑는 거 한 가지가 추가되니까 지수에 1을 더해서 2, 3의 1승이니까 1 더해서 2 곱하기 2에서 4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조금만 더 복잡한 거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48 가보자 이거야. 그럼 48은 6, 8에 48 이렇게 나올 거니까 6, 8에 48은 어떻게 쓸 수 있어? 2의 4승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얘 갖다가 약수를 만든다는 건 2를 안 뽑거나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몇 가지? 5가지. 3을 안 뽑거나 한 장만 뽑거나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10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애들이 여기까지는 그래 대부분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그럼 제가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잘 봐. 예를 들어서 예완이가 풀 거야. 예완아, 예를 들어서 16이 있었다고 치고 16은 좀 그렇고 방금 한 48로 갈게. 자, 방금 예완이가 그냥 대답해. 했던 거 대답하라는 거야. 양의 약수의 개수 몇 개 나와요? 몇 개? 5 곱하기 2에서 근데 요거 내가 알기로 중학교 때 배웠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까먹었을 거야. 자, 물어볼게.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해봐. 48의 약수를 다 쓴 다음에 다 더하시오.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중학교 때 배웠대. 중학교 때. 몰라요? 아무도? 이게 뭐냐면요. 공식 써볼게. 요게 답입니다. 다 더하고 곱하시면 돼요. 다 더해볼까? 1 더하기 2 3 더하기 4 7 더하기 8 15 더하기 16 31 곱하기 1 더하기 3 4 124가 실제로 48의 약수를 다 더한 겁니다. 근데 그럼 이게 왜 이런 공식이 탄생했습니까? 라면 쉬운 걸로 설명해 드릴게. 우리 6의 약수 좀 한번 여기 써놨었지. 여기 1, 2, 3, 6. 자, 봐봐. 현우야, 1, 2, 3, 6을 다 더하래. 당연히 이런 것들은 꼴랑 해봤자 12밖에 안 나오지. 근데 이거 잘 봐. 1이랑 3이랑 먼저 더해. 2랑 6을 더할 때 2로 묶어봐.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지? 이렇게지. 1과 3으로 다시 묶어볼래?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우리 0의 0승을 제외하고 모든 수의 0승은 다 몇이라 그랬지? 그래서 얘를 3의 0승으로 고치고 3의 1승, 2의 0승으로 고치고 2의 1승. 어때? 얘랑 공식 똑같지. 근데 이거 언제까지 더하냐? 3의 0승부터 자기 자신 나올 때까지. 아까 얘 소인수분해가 2 곱하기 3이었으니까 3의 0승부터 자기 자신 나올 때까지, 2의 0승부터 자기 자신 나올 때까지, 3의 0승부터 자기 자신 나올 때까지. 그걸 더한 걸 곱하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문제로 갈게. 예를 들어서 우리 100의 약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 100. 100은 뭐 곱하기 뭐죠? 4 곱하기 25.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자, 물어볼게. 양의 약수의 개수 몇 개? 양의 약수의 개수 3 곱하기 3에서 9개. 약수의 총합을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2의 0승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 2의 2승까지 더하고 5의 0승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돼? 5의 2승까지. 자, 물어볼게. 1 더하기 2, 3 더하기 4, 7 곱하기 1 더하기 5, 6 더하기 25, 31 곱하면 되니까 217.
문제가 지금 제가 몇 번 푼 거냐면 34번 풀어드린 거예요. 그 둘이 더하래요. 그 217에다 9 더하면 되니까 답은 226. 답은 몇 번?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이게 약수의 총합 공식입니다. 근데 이게 약수의 총합 공식이 멋있게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결국 다 더하면 공통인수로 묶인다는 거야. 인수분해한 거예요. 인수분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48도 똑같아요. 뭐 1, 2, 3, 4 쭉쭉쭉 가면 1 더하기 뭐 3 더하기 6 더하기 그거 다 묶어내면 돼요. 그 다음 또 2로 묶어내면 1 더하기 2 더하기 또 묶어내고 계속 묶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유형 10번도 잠깐 별표 하나만 쳐놔주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추가 프린트 안 한다 그랬어. 자기 2등급 아쉽게 초반이나 중반 나오신 분들은 이번에 뒤집을 수 있어요. 여기 파트는 진짜 리셋입니다. 1등급 나온 친구들도 경순조는 다 무너져요. 신기하게. 그리고 거꾸로 2등급인데 경순조에 강한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 조금 노력하시면 충분히 등급 많이 바뀔 거예요. 자, 유형 10번 가볼게. 유형 10번은 제가 왜 별표 치라고 했냐면요. 한글 잘못 읽어서 틀려요. 한글. 뭐냐면 방법이랑 금액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작심삼일처럼. 제가 방법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내가 슈퍼 주인이야. 근데 너네들이 물건을 들고 왔어. 구매하려고. 그랬더니 그 물건 값이 1,000원이 나왔어. 근데 너네들 주머니에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 지폐도 있어.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자, 1,000원 주세요. 저한테. 그랬더니 영경이가 뭐라고 하냐면 자, 100원으로 드릴까요? 500원으로 드릴까요? 1,000원짜리로 줄까요? 그럼 난 그러지. 그냥 너가 나한테 1,000원이라는 걸 낼 수 있는 방법을 다 한번 적어봐 라는 거야. 그랬더니 100원짜리를 10개를 낼 수도 있고요. 500원짜리를 2개 줄 수도 있고요. 100원짜리 5개에다가 500원짜리 하나를 줄 수도 있고요. 1,000원짜리 한 장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또 뭐 있니? 끝났지? 더 이상 없네?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4가지가 있네요. 저게 바로 방법의 개수예요. 내가 1,000원을 내는 방법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금액은 뭐냐면 똑같이 1,000원이 나왔어. 보미가 같이 왔어. 똑같은 1,000원 1,000원 나온 거야. 영경이랑. 근데 내가 보미한테는 그러는 거야. 너 나한테 1,000원 줘봐. 근데 저는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드릴까요? 했더니 영경이한테는 친절하게 너가 낼 수 있는 만큼 나한테 내봐라고 했는데 나는 이번엔 보미한테 싸가지 없게 말하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하니? 난 1,000원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저 100원짜리 10개로 드려도 돼요? 1,000원이잖아. 줘. 500원짜리 2개로 줘도 돼요? 근데 어쨌든 1,000원이잖아. 싫어. 100원짜리로 바꿔서 줘. 1,000원은. 아, 선생님 제가 1,000원짜리로 드릴게요. 싫어. 어차피 똑같은 1,000원이잖아. 100원짜리로 바꿔서 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1,000원을 만드는데 지폐나 동전은 상관없이 무조건 1,000원이란 금액만 맞추면 되는 거야. 그 대신 충돌이 나면 안 돼. 100원짜리 10개랑 50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한 장은 나는 다 같은 걸로 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걸 다 한 개로 따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영경아, 봄이랑 영경이가 지불한 개수만 세봐도 누가 더 개수가 많아야겠어? 방법이 많아야 돼. 그래서 자기가 답을 구했더니 방법보다 금액이 더 적게 나왔어. 그럼 무조건 잘못 푼 거야. 얘가 더 많거나 같아야 돼. 이해 가세요? 왜겠어? 영경이는 이걸 다 다른 경우로 봐준 건데 봄이는 이걸 그냥 퉁 한 가지 이렇게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경우의 수가 적겠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내가 막 잘 풀었는데 방법은 10개 나오고 금액이 20가지 나왔어. 그럼 무조건 잘못 푼 거야. 금액이 훨씬 더 작아야 돼. 아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 방법과 금액을 푸는 방법은 풀이가 뭡니까? 라면 약수랑 똑같아요. 잘 봐. 100원짜리 4개, 5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있었어. 자, 돈을 지불하는 방법을 찾으시오라고 했어. 자, 물어볼게. 100원짜리를 안 쓰거나 1개, 2개, 3개, 4개 쓰거나 몇 가지가 있어? 5가지.
500원을 안 쓰거나 한 개만 쓰거나 몇 가지? 1000원짜리를 안 쓰거나 한 장만 쓰거나 몇 가지? 그럼 결국 얘네들을 곱하면 이게 20가지가 나오는 거야. 방법은. 근데 얘들아, 물건 사는데 돈 안 내면 안 되잖아. 맨 마지막에 안 내는 거. 물건을 사놓고 튀는 건 안 되잖아. 그래서 한 가지를 빼앗아 답은 19가지가 정답이더라 라는 거야. 맨 마지막에 써 있어요. 문제들 대부분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 즉 물건을 사놓고 그냥 가져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1을 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들아, 이게 왜 약수의 개수랑 풀이가 똑같냐면 내가 가진 돈에다가 다 몇씩 더했죠? 1씩 더했어요. 왜 1씩 더했죠? 선생님이 그냥 1씩 더하래요.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애들이고. 선생님 왜 1씩 더하셨어요?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하나씩 추가되는 거야. 약수에서도 왜 1씩 더했죠? 그 놈을 사용하지 않는 게 하나씩 추가돼서 5 곱하기 2에서 10개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윤호야, 이거는 방법이야. 이제 금액으로 가볼게. 그럼 금액으로 가면 무슨 고민이 들어? 선생님, 자칫 잘못하다가 제가 혹시 어떤 물건을 샀는데 2가지 이상으로 돈을 내는 경우의 수가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그럼 내가 문제를 내면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게. 자, 문제가 생겨. 금액을 만들래. 그럼 예완아, 나 얼마짜리 사면 조금 문제가 생겨? 얼마짜리 물건 샀을 때는 충돌이 일어나. 얼마짜리? 1000원짜리. 왜? 그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낼 수도 있고 지폐로 낼 수도 있거든. 그럼 아줌마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거야. 난 그냥 1000원만 벌면 되는데 너는 500원짜리를 낼지 1000원을 낼지 내 앞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난 답답한 거지. 그냥 1000원만 줘. 1000원만 만들면 돼.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 1000원짜리를요 500원짜리로 먼저 바꿔주세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환전하는 거야. 그럼 얘 몇 개 돼요? 그러면 아줌마 입장에선 이 새끼가 1000원짜리 물건을 갖고 와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왜? 얘 무조건 500원짜리로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방법이랑 똑같아. 5 곱하기 5. 그리고 안 내는 건 안 되니까. 답은 24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질문하는지 알아? 선생님, 왜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꾸셨어요? 5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꾸면 되죠? 라는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만약에 얘를 거꾸로 풀었어. 이렇게 있었는데 이놈은 5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꾼 거야. 그럼 얘가 2장 되거든? 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유는 단순해요. 나 500원짜리 물건 못 사요. 500원짜리 낼 수가 없잖아. 500원짜리 갖고 왔는데 난 1000원짜리밖에. 에이, 거스름돈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들 대부분 거스름돈 없이라는 말이 문장에 써 있을 거예요. 내가 돈 내고 받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500원짜리 물건 사면 못 사는 거야. 그럼 이러는 건 안 되잖아. 이런 경우에야 1000원짜리도 살 수 있고 1500원짜리도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얘는 무조건 최소 400원? 최대 2000원짜리밖에 못 사는 거야. 2400원짜리밖에. 나는 1500원짜리도 못 사요. 그래서 항상 금액 같은 경우는 고액권에서 저액권으로 바꾸셔야 돼요. 고에서 저로. 그래서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꾼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나는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문제 풀어볼게. 예를 들어서 41번 한번 같이 가볼게. 41번. 집중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 정신. 7만원, 7만원, 7만원 날라간다. 자, 41번 가볼게. 자, 1000원짜리 4장. 그리고 5000원짜리 3장. 그리고 10,000원짜리 2장이 있대. 첫 번째, 방법을 찾아달래. 방법은 내가 가진 돈을 그냥 곱하면 돼. 그래서 방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럼 얘가 60인데 돈 안 내는 건 안 되니까 답은 59.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선생님, 금액 찾아달래요. 자, 물어볼게. 금액을 하려고 봤더니 혹시 내가 몇 천원짜리 물건을 사면 문제가 생기지?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사면 이 새끼가 내 앞에서 10,000원을 낼지 5,000원짜리 낼지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짜증나니까 뭐래? 야,
그냥 빨리 내가 환전 먼저 해줄게. 그럼 물어볼게. 10,000원짜리 2장은 5,000원짜리 몇 장이지? 4장이 되겠지. 그럼 얘를 4장을 환전시켜버리면 얘 5,000원짜리 몇 장 돼? 7장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그 다음은 방법이랑 똑같아. 몇 곱하기 몇? 5 곱하기 8. 그리고 안 내는 건 안 되니까 답은 39. 거기서 아마 문제가 그게 A, B일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 정답은 끝자리가 8이어야 돼. 답은 98이 되겠네. 이해 가세요? 선생님, 그렇죠. 질문 하나 있어요. 질문 하나 있어요. 뭐? 만약에요. 잘 봐. 만약에요. 제가요. 환전했는데 요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환전을 다 했어. 10,000원짜리를 5,000원까지 잘 환전했어. 근데 문제가 생겼네. 왜? 또 고민해야 돼. 또 5,000원짜리 사면 1,000원짜리 5장 낼지 5,000원짜리 1장 낼지 또 내 앞에 고민하고 있어. 그럼 또 뭐 하면 돼? 환전하면 돼. 자, 물어볼게. 5,000원짜리 7장은 1,000원짜리 몇 장이지? 35장 나와. 그럼 얘 35장을 또 환전해주면 얘 몇 장 돼? 40장 되는 거야. 그럼 얘 금액의 개수가 몇 개 나와? 1 더하고 다시 1 빼니까 답은 40개. 끝. 1 더했다 다시 1 빼야 되잖아. 다시 리셋이 돼서 본 자리로 오는 거야. 이해 가세요? 요게요, 유일하게 자이스토리에 있어요. 자이스토리에 딱 한 문제만 있어요. 딱 한 문제만 환전했는데 또 환전해야 될 때가 요거에 한 문제가 있으니까 꼭 잘 봐두셔야 돼요. 아셨죠? 자, 마지막 개념입니다. 11번이랑 12번. 10분 됐네? 그러면 일단은 쉬는 시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30분까지 쉬세요. 아이고.